메타 플랫폼의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 얼마나 됐을까요? 작년에 이제 37%라고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만큼 키울 수 있는 아니면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는 메타버스의 스토리가 완전히 끝났냐?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번이나 지지난주에 왔었을 때는 과거에 이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쭉 비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가장 비슷한 모습이 그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IT 버블과 닷컴 버블이 나왔던 그 10년. 예.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으로 나온 1989년부터 90년부터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화랑이 됐던 94년도, 95년도 그리고 나중에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 요 시기와 비교를 하는 게 예.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터넷은 IoT나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뭐냐? 메타버스와 NFT와 가상화폐들 들어오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요거를 연결시켜서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지금 2000년이 왔다 이게 아니고요. 94년, 95년 정도. 예. 그 정도로 보고 지금 그 이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한번 그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94년부터 2000년도가 훅 빠지죠. 이 장내금리차가. 그래서 쭉 빠져서 0.4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거의 0.1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회복. 그리고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고 98년도에 한번 터치. 이게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리고 나서 또 옆으로 기고 결국 이제 나중에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면서 경기 침체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98년도에 한번 찍었고 네. 그리고 완전히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아직 안 갔잖아요 거기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98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란 얘기죠. 그 앞이라는 얘기라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7.5%까지 갔어요. 네. 이때는 어땠냐 한번 보시면은 IT 슈퍼 사이클이 나오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90년도, 91년도 요때 보시면 6%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 거의 6% 가까이까지 올라갔죠. 지금 현재 우리 어떻게 나오고 있죠? 현재는 예, 현재 7.5%. 7.5%. 그죠? 예. 비슷하죠? 좀 더 높죠? 예. 인플레이션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예. 지금 거의 6% 넘게 나왔죠. 네네. 지금 현재 시점이. 예.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계속 올라가느냐, 네. 아니면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좋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려갈 거다. 그래서 올해 1월과 2월 숫자가 고점을 찍고 3월부터는 이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는 많이 내려가고 내년도에는 3% 밑으로 수렴할 거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인 거고 뭐 그렇다면 역시나 이때하고 비슷한 거죠.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근원 인플레이션 얼마까지 떨어집니까? 94년, 95년도에 3%대 언더로. 근처, 예. 언더로 떨어지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 미리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기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처음에 빨리 올렸어요. 3%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는 1.25%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내립니다. 네.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까지, 아시아 금융위기 예.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해결되니까 금리를 빨리 올려서 1.75%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0에서 3%까지 올리는 그 구간이 지금 나올 건데, 이때는 3에서 6% 올릴 땐 구간이에요. 더 맞습니다. 높아요. 근데 어쨌든 3%포인트 올리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게 오르고 나서 끝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 3% 올렸다가 좀 괜찮으면 옆으로 쉬다가 또 다시 또 올린다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 동안에 이 사이클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렸자.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맞습니다. 1차 급등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졌다가 다시 2차 급등합니다.
또 떨어지고 3차 급등하고 떨어지고 4차 급등을 하고 나니까 깨져요. 네. 그러니까 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으로 이제 이 임금 상승률이 7%대로 올라갔단 말이죠. 한 번의 상승이 지금 나왔어요. 여기서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하고 또 내려가고 또 다시 이제 세 번째 요 정도 오면 그때는 이제 진짜 걱정하자. 예. 그 구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 연준은 해야 되는 역할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당연히 물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는 게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게 고용이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면서 금리를 올릴 거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 같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 경기가 안정화되고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상승 주기가 온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 왜 그럴 수 있냐면 그만큼 이 고용 상태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고용 참여율이 높아지고 여기에 임금 상승률도 올라갔는데 여기에 실적도 좋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생산성이.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비용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쪽이나 매출이 늘어나는 쪽이 더 높게 나올 경우에 시장이 왜 깨지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처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우려 때문에 S&P가 10% 빠졌고 나스닥이 14%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상승 가동을 했고 쭉 올라가죠. 올라갔다 쉬었다가 이거를 여러 번 합니다. 결국 그때 이 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제법 많이 빠졌고 또 중간 조정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정말 화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거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닷컴 버블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갈 거냐? 정답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버블이 일어날 건지 모르겠으나 그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정도의 상승은 할 거고 그 반영을 했을 때 전 고점을 뚫을 거냐? 뚫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회다라는 거고 그럼 그 기회에 있어서 언제 다 던지느냐? 네. 라고 말씀을 여쭤보신다면 드리지만 언제죠? 저는 이제 24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2.5% 이상 오르고 예, 생산성이 정체되고 그렇죠. 예, 노동시장 참여율도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결국은 언제 금리를 올리는 폭이 2.5% 이상 올라가느냐. 예, 첫째. 맞습니다. 두 번째, 언제 비용 증가보다 매출 증가가 떨어지느냐. 네. 그래서 순이익이 안 늘어나고 마이너스로 가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미 벌써 IoT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비용이 막 또 늘어나고 사실 매출은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제일 걱정을 하고 있죠? 성장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죠? 이제 특히 이익 없이 이제 영업이익 흑자 없이 그냥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50%씩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얻어맞은 기업, 가장 큰 기업 중에서 뭐죠? 그건 메타. 메타 플랫폼. 메타는 사실 돈을 잘 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걱정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보통 금리를 올리는 것이 걱정거리가 됐잖아요. 예. 그럼 금리를 올렸을 때 실적이 안 받친다면, 그러니까 이익이 안 들어오면 이건 마이너스다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이익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출이 안 늘어나면이에요. 매출이 안 늘어나면. 예. 근데 그 매출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98년, 99년, 2000년도에 생산성 지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98년부터 예.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갔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건비가 지금 3년 긴 기간 동안에 계속 7%대, 막 8%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오랜 기간 올라갔는데 그것보다도 매출 증가율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 이익은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런
멘탈이 네.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메타버스를 봤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스토리가 끝났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다 사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왜 대형 기업들이 여기에 다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구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메타 플랫폼. 예. 다. 걔네들이 뭐 그럼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미래가 보여진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 왜냐하면 메타가 구글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어렵다. 네, 광고 쪽으로 맞습니다. 그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메타가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어렵다고 얘기하죠. 네. 왜냐하면 애플은 워낙 고객 수가 많고 이걸 가지고 지금 지금 가상현실, 증강현실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이 뭐 거글도 만들 거고 막 그러면서 물론 메타가 훨씬 더 많이 팔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애플은 그 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경쟁. 네. 그다음 또 누구죠? 경쟁하고 있는 데가? 또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도 예.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갖고 있고 홀로렌즈도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의 경쟁 구도로 봤었을 때는 다들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타 플랫폼의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 얼마나 됐을까요? 작년에 이제 37%라고 이제 자료를 해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컨닝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네. 뭐 지금 1사분기도 매출 증가율이 없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만큼 키울 수 있는 아니면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끝났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분기별로 4분기에 1천억 불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메타를 사용하고 있는 연간 매출 증가율은 37%. 네. 예, 총 38억 명. 예, 그런 총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를 한번 맞습니다. 보시면 예. 고점 대비해서 지금 46%, 그러니까 절반이나 빠졌어요. 예. 그럼 이거는 성장이 없는 기업에 대한 빠트림이에요. 그럴까? 성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을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정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의 스토리가 완전히 끝났냐?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인터넷이 89년, 90년에 들어왔고, 94년, 95년도가 난리가 났었을 때고, 네. 그때가 막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막 몇십 개, 몇백 개가 만들어졌을 때고, 너도 나도 다 뛰어들었고, 그때 예. 그리고 나서 2000년 가고 나서 그 이후에 다 망하고 한 10%도 안 되는 숫자가 남았고 예. 걔네들이 지금의 회사들이라는 예. 거죠. 그럼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똑같이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관련된 기업들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죠. 그리고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기업들과 뭐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예, 뭐 유니티, 로블록스부터 그렇죠. 계속 그렇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건 뭘까요? 당연히 비트코인과 뭐 몇몇 개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NFT도 그렇고 가상현실도 그렇고 그 메타버스도 그렇고 가상화폐도 그렇고 예. 이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잖아요. 언젠가는 쓰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무서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빌 게이츠가 또 온다며요. 뭐 전염병도 올 수 있다. 근데 그건 저는 예,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물길은 탔어요 이미. 예.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층 이제 대학 졸업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수업을 꼭 굳이 가는 그렇죠. 걸로 아니고 그다음 또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빠를 거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구글은 꼭 들고 있으라는 얘기 하거든요. 구글, 우리 지금 이거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지금도 유튜브, 그만큼 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스토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빠르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를 살리는 것을 예.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선진국, 신흥국 다 보더라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르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누르다 안 되면 다시 튄다라는 건데 네.
그게 지금 이 실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올해 다들 주식에 대해서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때는 미국이던 전체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게 유지를 해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4%대 미국 평균 5%대를 집어넣고 적정 가치를 구합니다.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걸 다 땡겼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를 집어넣고 계산하고 있냐면 네. 6%를 집어넣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작년 1년 전 대비해서 지금은 거의 2%포인트나 더 높게 잡고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금리 2% 올린 거랑 똑같은 영향이에요. 같은 영향이죠. 그거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도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이 다 상승 여력이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온다. 네. 라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뭘 봤냐면 지난 2주 내내 이 지금 우리가 계속 걱정하였잖아요. 예. 지적, 리스크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적과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그 전망 사양 조정됐. 상향 조정 2주 연속이에요. 예. 예. 연속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빠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를 가지고 시장은 지금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차트를 왜 갖고 나왔냐면 과거에 진짜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 예. 그리고 산업재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70년대 사이클 깨지는 네. 거, 그리고 또 80년대 사이클 깨지는 거 다 보시면 지금 저 예대율 예대율 장기 차트예요. 사이트입니다. 예. 보시면 1차 세큘러 사이클이 나왔었을 때 보시면은 예대율이 14%포인트나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끝났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사이클 12%포인트나 올라가고 끝났어요. 자, 3차가 제일 큰 거죠. 이게 닷컴 버블까지 연결됐던 거. 얼마나 올랐습니까? 20%? 20%포인트. 정말 많이 올랐죠. 그게 닷컴 버블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20%포인트나 더 늘렸다라는 건 그 기간 동안에 GDP는 정말 많이 느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버블 나왔었을 때가 10%포인트.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올려야지 끝나는 스토리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5차 사이클이 있었던 2013년에서 2018년 요때 네. 그때 보시면은 겨우 4.4%포인트밖에 안 4.4%. 올랐어요. 예. 왜? 예금 증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디에 와 있냐? 지금 저 빨간색을 저기 그려놨는데 네. 저거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바닥이 59.2에서 지금 현재 59.6, 그러니까 즉 0.4%포인트밖에 안 올라갔어요. 뭔가 이상하죠. 뭐 미국인들은 사실 대출을 받아서 뭐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예금이 늘었죠. 예, 예금을 자, 그래서 예금 증가율이 떨어져서 이제 쭉 떨어질 겁니다. 근데 대출 증가율이 올라갈 룸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제 꺾인다, 뭐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전에 있었던 이 사이클 4.4%포인트는 올라야지. 암만 못해도.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암만 못해도. 그럼 옛날로 기하면 적어도 10%포인트는 올라야죠. 그래서 예금 증가율이 더 이상 안 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10%씩 올라야죠, 매년. 적어도. 예. 그렇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장기 호황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계 펀디멘탈, 그리고 미국의 기업 펀디멘탈 정말 튼튼하다. 부채 비율 정말 낮다. 이런 상황에서 예대율을 높이면서 성장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거품이 일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옛날 닷컴 버블 때처럼 엄청나게 자금이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투자 금액이 막 늘어나야 돼. 예.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러면서 그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왕창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거품이고 나중에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끝났다. 이거 다 끝난 스토리니까 다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캐시 우드의 순환 시대잖아요. 네. 저도 뭐 수익률 제법 깨졌지만 그분 정말 많이 깨졌죠. 맞습니다. 왜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매출 증가율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도 다시 한번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수익률이 예. 다시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졌지만 다시 한번 땡기는 그 구간이 또 올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게 있고 나면 끝이다. 왜냐하면 그때 종목 선별을 잘했어야죠. 만약에 진짜 캐시우드가 정말 잘했다. 그 종목 선별을. 그럼 이건 대박인 거고요. 예. 그게 아니다. 그럼 진짜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예대로 밑에 있습니다. 예. 계속 79%니까 아직 더 올릴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전망치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테이블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종목들인데 저희가 이제 어떤 업종들을 좋아하는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반도체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중국 쪽을 좋아합니다. 예. 이건 여러 번 얘기해드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를 높이면 마이너스적인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쪽이니까 중국에서는 뭘 하죠?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겠죠. 그러니 이쪽만큼은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는 중국을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온라인 관련된 소비 기업들, 또 뭐 건설, 철강 이런 쪽, 또 전기차, 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IT 쪽, 그다음에 소비 기본적인 소비 관련주들, 뭐 달러 제너럴이나 비자들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형 성장주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대형 성장주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장주들이라도 대형주만 다 들고 가서는 안 된다. 이 중에서도 종목 선별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럼 딱 꼽아서 얘기를 하자면 대형 성장주에서 빵 마가 중에서 딱 종목 3개만 들고 가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알파벳,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요 3개는 꼭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빠져서 좀 의아하신 아니요, 그 바로 밑이 이제 애플이에요. 엔비디아 애플. 엔비디아 애플도 있군요. 근데 인텔은 사지 마십시오. 인텔, 인텔은 당장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종목까지 또 다루셨는데 오늘 또 시간 관계상 또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녹화 방송으로 좀 편집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의 안갑성 유동훈 본부장님 이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또 생방송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